737년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던 무왕이 병으로 급사하면서 그의 아들이던 대현무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3대 국왕 문왕이 됩니다. 당시 무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발해의 국력이 커지며 영토가 넓어지자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 근방인 중경으로 천도를 단행했는데 아들 문왕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도를 정비하고 내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으며 이후 동경 용원부로 수도를 재천도, 불교를 공인 종교로 삼고 그곳에서 일본과 통교하는 등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천도의 단행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발해의 국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도 규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나라 입장에서도 발해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해군이라고 호칭하던 것을 한 단계 높여 발해국으로 바꾸고 문왕을 발해국왕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문왕은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당나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여 중앙 및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 실크로드를 통해 선진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당시의 당나라에게 많은 문물들을 흡수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아무튼 문왕은 발해 역대 군주들 중 최장기간 재위하던 국왕으로서 약 57년간 발해를 다스리면서 발해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은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결국 문왕도 자식들이 연이어 요절하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 문왕의 친척 동생이었던 대원이를 다음 왕위에 추대하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4대 국왕 패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왕은 말 그대로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에 패왕이라 부르게 된 것인데 성격상 의심이 많고 포악하여 폭정을 일삼으니 이에 크게 분노했던 사람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패왕 이후부터 9대 간왕까지 즉위하는 왕들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아 발해의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대 국왕 문왕의 아들이었던 태자 되객님이 요절하면서 4대 국왕은 문왕의 친척 동생이었던 패왕에게 넘어갔으나 재위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시해당하며 폐위, 패왕의 뒤를 이어 되객님의 아들인 대화여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발해 5대 국왕 성왕이 됩니다. 하지만 794년 성왕도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하며 그의 삼촌이자 문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대숙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6대 국왕 강왕이었습니다. 당시 발해는 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매우 어지러워질 법도 했는데 강왕은 이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며 당나라 및 일본과 교류를 통해 발해를 다시 중흥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왕도 15년 동안 재위기간 중 결국 병사하여 아들 대원유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7대 국왕 정왕이 됩니다. 그리고 7대 국왕 정왕, 8대 국왕 희왕, 9대 국왕 간왕까지는 기록이 없어 왕위에 올랐다가 얼마 안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만 있으며 대조영의 동생 대하발의 증손으로 간왕에게는 항렬상 아버지뻘이 되는 대인수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10대 국왕 선왕이 됩니다. 선왕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연호를 건흥이라고 쳐 약 30년간 어지러웠던 발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818년 즉위 후 곧바로 말갈족들에 대한 토벌을 단행하며 약 2년 만에 모든 말갈족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으로 재진출하여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대립, 대동강을 기점으로 장성을 쌓고 황해도와 평안도에 군현을 설치해 국경선을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토를 오경 15부 62주로 정비함에 따라 발해의 국력이 가장 최강이던 시기이자 가장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때 당나라는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 부르며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도 결국 재위 12년 만인 830년에 사망하게 되고 아들이었던 대신덕이 요절하면서 그의 손자인 대이진이 발해 11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11대 국왕부터는 시호가 전해지지 않아 이름으로만 가늠해 볼 뿐이며 11대 대이진과 12대 대건황은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어 전해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10대 국왕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발해를 잘 발전시킨 정도인데 12대 국왕 대건황마저 사망하고 그의 손자 대현석이 13대 국왕으로 등극했으나 이때부터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발해 귀족층들의 권력 투쟁이 점점 심화되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함경도와 연해주 일대를 주름잡던 말갈족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영토를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13대 대현석 시대를 기점으로 발해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현석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14대 국왕 대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을 뿐더러 15대 국왕이자 마지막 국왕이던 대인성과 함께 편의상 14대 국왕, 15대 국왕이라고 불렀을 뿐 정말 14대, 15대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발해 국왕이 대조영부터 대인성까지 15명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놓은 순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대현석과 대인선 사이에 놓여진 대위에 또한 당회요라는 책에만 기록되어 왕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만큼 발해의 기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906년 발해 마지막 국왕이던 대인선이 등극하던 시기는 중국 대륙에 큰 변화가 있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중국 대륙의 통일 왕조로서 약 290년간 굳건하게 중원을 지키던 당나라는 황관들의 횡포와 백성들을 향한 무분별한 수탈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둥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 당나라를 전복시키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크게 놀란 당 희종이 스촨성으로 도망가며 혼란이 거듭되던 찰나 거란족 야유라보기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거란부족 대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한층 강성해진 거란족들은 발해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해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인선은 주변 여러 국가들을 포섭해 동맹을 맺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려 하였으나 거란족이 부담스러웠던 주변 국가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발해의 국군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